happy, yeah. Smile, happy, smile, smile, smiley face. Smile, happy, yeah. Smile, smiley face. 일단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그 검사의 그 수사권을 갖다가 완전히 박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위헌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7월 31일 날 본회의를 갖다 통과를 했거든요. 개정 형사소송법이. 근데 이제 국민의힘 그 법률자문위원회에서 8월 2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8월 2일 날 연락이 와서 아직 공표는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 헌법 소원을 어차피 공포가 될 거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급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 8월 3일 날 하루 동안 급하게 작성을 하고 원래 이제 8월 4일 날 초안을 국민의힘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일부 수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사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표가 실제 이제 8월 4일 날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어제자로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우선은 이거 쟁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그 수사 권한이, 그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한다면 법률로서 그것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 권한이 헌법상 권한인가 여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압수영장, 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거는 검사가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헌법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압수, 수색, 체포, 구속은 이게 전형적인 강제 수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강제 수사에 대한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검사의 수사 권한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입법자가 그걸 박탈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능적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적 권력 분립의 원리를 갖다가 위배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영장 청구권을 왜 검사에게 줬냐면 사법기관이라면 법원을 사법기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사한테는 사법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장을 갖다 청구하기 전에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라.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 적법한지 이 여부를 검토하라고 이게 헌법에서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제 수사에 대한 영장 청구권이 만약에 검사에게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검사의 수사권도 헌법상 걸리기 때문에 입법자가 마음대로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저희 위헌성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그 수사권을 갖다가 전부 박탈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일부를 박탈했는데 그 박탈한 부분이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갖다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위헌이에요. 이것도 기능적 권력 분립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권력 분립 원리에 반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해서 그 경찰의 수사를 갖다가 좀 이제 미흡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한 상태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사 권한을 갖다가 박탈함으로써 우리가 그 검사가 이런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없애서 그러니까 좀 약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실 수사된 기록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피해자는 재판에 나가갖고 자신의 그런 내용들을 갖다 진술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의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될 정도의 입법 때문에
우리 형사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나가서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첫 번째 검사의 권한이 헌법적 기관이냐, 헌법상 권한이냐라고 한다면 검사의 수사권이 그렇다면은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거는 당연히 기능적 권력 분립의 원리에 위배돼서 헌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적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헌법 위반을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그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이런 것이 침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위헌이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논거고 두 번째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모든 제도는 하루 만에 안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갖고 이제 어떠한 제도가 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는 약 한 7, 80년 동안 막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완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이 형사사법 체계를 갖다 싹 뒤집은 거예요. 그럼 문제가 많겠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제가 헌법소원 청구서에도 적었지만 심판 청구서에도 적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모순되는 규정들이 꽤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모순되는 규정이 뭐냐면 검사는 이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 현행법률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경찰도 수사권이 있고 검사도 수사권이 있어서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구속한 날로부터 경찰이 열흘간 구속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도 송치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간 구속수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더 그 기한을 연장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졌잖아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근데 이 규정은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구속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검사가 이걸 기소할지 말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요 기간만을 위해서 그냥 행정적인 절차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위헌입니다. 왜 위헌이냐면 우리나라에 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다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도출이 되냐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도출되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구속 수사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잖아요. 예외이기 때문에 이 예외에 대해서 다시 특례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면 굉장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 권한이 없는데 사람을 구속한 상태로 그냥 데리고 있을 수가 있고 또 구속기간을 갖다 열흘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전에 형벌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이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구속을 할 수 있고 그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저는 무조건 위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무죄 추정의 원리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적법 절차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그 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수사의 목적도 없이 그냥 구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갖다 중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작성해서 지금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켜봐야죠.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은 맞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또 이재명 정부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아마 이걸 어떻게든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지켜봐주고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야 그래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인식이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어제 국힘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검수안박 이후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거든요. 내가 범죄를 당했는데 예전에 그 원래 검사가 수사권이 있을 때는 수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검사가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보완 수사 요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완 수사 요구만으로는 그런 게 다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마 헌법소원 국민청구인단을 갖다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범죄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했는데 지금 경찰의 뭐 부실 수사라든가 아니면 지연 수사라든가 이런 걸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분들은 제가 다 모아서 헌법소원 청구인단으로 만들어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거고요.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소원은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이게 변호사 강제주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없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해드릴 테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댓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딱 지켜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